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5차례 연기된 등교 개학이 오늘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학교에서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겠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는 한 곳뿐입니다. 발열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표시된 지점에서 2m 간격을 유지한 채 한 줄로 기다려야 합니다. 발열 검사에서도 37.5도 미만으로 측정되어야만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됩니다. 계단과 복도에서는 2m 거리를 유지한 채 일방 통행하거나 우측 통행을 해야 하고, 교실에서는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린 시험 대형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는 지그재그 형태로 앉는 등 최대한 간격을 유지한 채 식사를 합니다.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실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측 통행을 기본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등 학생 4만 2천 명의 등교 개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차례의 연기 끝에 맞는 등교 개학이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교육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급의 30%가 30명 넘는 과밀 학급인 등 간격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상 1m를 이렇게 떼는 것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실을 저희가 활용해서 교실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결국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가 감염 예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고3 등교 개학으로 드러날 방역망의 허점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고흥 햇마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일부 품종에서는 이상 기온에 의한 병해 조짐까지 보이면서 재배 농민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녹동농협 마늘 공판장. 올해 첫 수확한 마늘 수매가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기째 위판되고 있는 주대 마늘을 트럭 한가득 실어 나르는 중매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올해 고흥 마늘의 초기 산지 거래 가격은 50개 묶음 한 단 기준 8,000원 선입니다. 평년 가격의 50% 수준으로 폭락한 겁니다. 산지 재배 농민들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팔로가 좀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식당도 안 되고 모든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 저장 마늘도 정해갖고 있고 올 마늘도 생각보다는 싸요. 안 나가니까. 올해 국내 생산량 증가 전망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고흥 햇마늘 생산량은 19,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산지 폐기조차 아직 큰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 작황이 좋아서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산지 폐기를 1차를 했고 2차를 했는데도 특히 우리 고흥은 햇마늘이라는 어떤 이런 이점 때문에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지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생육기 이상 기온 현상으로 남도종 마늘의 알이 제대로 차지 않는 병해 현상도 심각합니다. 피해 면적만 300여 헥타르로 추산됩니다. 겨울에 이제 좀 추워질 때 따뜻하고 또 봄철 3, 4월 달에 좀 따뜻해야 될 때 좀 추워버리고, 그러니까 2차 생육 성장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전남 최대 마늘 주산지 고흥.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지만 지역의 산지 마늘 재배 농민들은 이어지는 악재,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른 봄 새조개가 출현하면 서남해안 해역 어민들은 많게는 수십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조개는 바다의 로또로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새조개가 나타나 큰 돈을 벌게 되는 어촌 마을에서는 몸싸움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의 A어촌계 어장에 새조개가 출몰한 건 지난 2018년 봄.
어민들은 그해 11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익을 결산하는 어촌계 총회에선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촌계장이 조개를 시세보다 헐값에 넘겼다며 결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혹을 좀 풀어달라고 이 어촌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회의가 난상 토론이 되면서 회의가 항상 원만하게 끝난 적이 없어요. 불신만 더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촌계 내에서는 각종 진정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붕농성에 어촌계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로 받아쳤고 최근에는 세조개 횡령 진정서가 접수돼 해경의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해가지고 다 회의 끝나가지고 하고 다 했는데 뭐 이런들은 뭐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주민들 돈 다 나눠주고 다 회의하고 끝났는데. 올 3월에는 전남 광양만 인근의 모 어촌계에서도 세조개 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말썽이 불거져 해경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어촌계에 비위를 신고해 세조개 채취 허가가 말소됐다며 폐류 유통업자가 어촌계장을 폭행한 겁니다. 2014년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도 이웃 어촌계에만 세조개 채취 허가를 내줬다며 주민들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한 남해안 봄바다의 대표 별미 세조개. 고가에 팔로 걱정도 없는 이른바 돈조개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을 갈등으로 멍들게 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말썽 많던 공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자를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행 운영이 장기화됐던 원인이 여수시의 허술한 지도 감독과 방치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사용해오던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의 은행 계좌가 압류된 건 이달 초. 당시 이 계좌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출금이 중단되면서 직원 인건비나 물품 대금 지급 등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병원 경영진은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여수시에조차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여수시의 확인 요청에도 문제가 없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필요하게 이걸 또 하면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여수시 역시 압류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합니다. 지금 계좌는 정상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자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적이 없다. 예. 취재진이 압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여수시는 그제서야 병원 경영진이 거짓으로 보고했다며 책임을 돌립니다. 아 이게 혹시 통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직접 그랬어요. 그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만 믿은 거죠 저희들은. 재단이 부도가 난 탓에 이미 지난해 다른 은행 계좌에 압류 명령이 떨어졌고 최근엔 병원비 입금 계좌가 또 바뀐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 여수시는 병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 압류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시 조례에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보고 체계를 갖춰달라고 수차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말씀도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자체와 재단 측의 신뢰관계가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공립병원의 파행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환자와 보호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의회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지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구 감소와 전남 시군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26일 이후 2주 동안 74차례 지진이 관측된 해남군. 규모 2.0 이상의 지진도 5차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4.9 이상의 주요 지진 14개 가운데 3개가 신안군 흑산면 해역입니다. 돈하고 기중품 머리맡에 놓고 자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갖고 도망가. 전남이 지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대응 태세는 갈 길이 멉니다. 전남의 2,500여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 설계된 공공시설물은 3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공공시설물 내진율 58%와 큰 차이를 보이며 강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이 일단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없지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진 발생 시 대응 훈련과 교육은 겉돌고 있고 올해는 전염병 사태 속에 그나마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야 되는 요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만이 또 교육 훈련만이 우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한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휩싸인 만큼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 대책이 요구됐고 균형 발전 지표로서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경상북도와 함께 인구 소멸지역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줄어든 인구 4만 명 가운데 94%가량인 3만 7천 명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전남 모든 지역의 고름 발전 정책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법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당선인은 관내 당선인들의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시됐다며 국회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해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선인 역시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